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이 저출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죠. 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난임의 원인, 또 치료법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난임의 진단과 해결 방법에 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그 밖에 부인과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세화병원 이상찬 병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이 난임이라는 말들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일단 이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겠죠.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뭐 의학적으로 꼭 말씀을 드린다면 네. 부부가 아기를 원하는데 1년 동안 임신이 안 될 경우를 불임이라기보다는 임신이 어렵다. 그 불임이라는 의미는 임신이 안 된다 그런 뜻인데 네. 요새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보다도 난임,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런 희망적인 언어로 난임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임신이 이제 어려운 상황,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게 이제 원인이 이 여성 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남성 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원인이 다양하겠죠? 다양합니다. 요새는 사회가 또 복잡해짐에 따라서 임신이 안 되면 여자분 또 남편분도 같이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임신이 되려면 정자하고 난자가 있어야 되겠죠. 네. 또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야 되겠죠. 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궁 안에 착상이 되는 과정에서 임신이 안 될 경우는 첫째 난자가 안 생기면은 배란이 안 되면 배란 치료하면 되죠. 네. 요새 뭐 좋은 약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또 정자하고 난자가 못 만나면 또 나폐관이 맥혀서 못 만나면 그렇죠. 과거에는 나폐관 수술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로 시험관 아기로 쉽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또 착상 부위도 원인을 찾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임신이 안 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난임 상담을 하신 후 원인을 찾은 다음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성의 경우에는 배란장애라던가 난소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또 난임의 그런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요즘에 특히나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이 이제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 임신율은 누가 원이든 간에 여자분의 난소, 나이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네. 즉 여자 나이가 35 넘으면은 난소가 기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임신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40대 넘으면 그만큼 임신율이 떨어지겠죠. 네. 따라서 아기를 원한다면 일찍 원인을 찾는 것이 그만큼 임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난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가야 할 텐데 또 배란식이라던가 어떤 컨디션의 문제도 있고 언제 방문하면 가장 정확한 그런 원인 진단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생리 2, 3일째 병원에 가셔서 네. 내 난소 나이가 몇 살인지 또 난소 기능이 어떤지 호르몬 검사를 받으시게 되고 네. 이때 남편도 같이 가시면 좋습니다. 그럼 남편 정기 검사도 같이 하실 수 있고 네. 또 생리가 끝난 다음에 나폐관이 맥혔는지 나폐관 검사를 하시게 되고 네. 또 착상 부위가 어떤지를 검사 받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란 검사를 또 받게 되면은 한 달 동안에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찾으시겠다면 생리 2, 3일째 가셔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검사 후에 난임 진단을 받으면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됩니까? 배란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요새 벚꽃이 많이 피지 않습니까? 네. 꽃이 핀다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 벚꽃이 피는데 꽃이 안 피면은 물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거름을 줘서 꽃을 피듯이 배란이 안 되면 먼저 먹는 약으로 배란을 도와줄 수 있고 네. 그래도 안 되면은 배란 주사를 맞아서 배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배란 주사약이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배란 치료를 하면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난임 부부들 가운데 뭐 인공 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인공 수정하고 시험관 얘기라는 것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네. 체외 수정이거든요. 네네. 인공 수정이라는 것은 배란 시기에 맞춰서 정자를 자궁 안에 넣어주는 시술입니다. 네. 사실 정자가 1000마리가 있다면은 거기에 쓸만한 거는 3-4%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정자를 자궁 안에 넣어주는 시술, 종이 부대로 넣어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시험관 악이라는 것은 정자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을 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연어가 암컷이 알을 넣고 위에 정자를 뿌려서 체외 수정을 하거든요. 네. 물고기는. 근데 사람의 경우는 배 안에서 수정이 되는데 이것이 바깥에서 체외에서 수정을 시켜서 자궁 안에 넣어주는 것이 이제 시험관액이 체외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남성에게 이제 난임의 원인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받아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임신이 안 되면 정액 검사를 반드시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새는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도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임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혹시나 큰 수술을 앞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뭐 정자나 낭자를 요즘에 냉동 보관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냉동 보관과 관련해서도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요새 자꾸 결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네. 40대 넘어서 결혼할 계획을 가진 분의 경우는 임신율 때문에 아무래도 30대 중반에 난자를 냉동 보관해 놓으면은 40 넘어서 결혼할 경우에 그만큼 임신의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네.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36살에 본인은 난수 기능이 떨어지고 40대 넘어서 임신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난자를 냉동 보관해서 12개를 냉동 보관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6년 뒤에 40살 넘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냉동된 난자 가지고 5개를 사용해가지고 다행히 한 번만에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나머지 또 6개를 갖고서 네. 또 두 번째 계획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난임에 대한 다양한 또 시술 방법들,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